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 시험지 분석 영상을 맡게 된 과학 강사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1학기 1차 지필평가 기출문항 분석 영상이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 1학기 책 중에서 1단원 전체, 과학의 기초 전체랑 그 다음에 2단원 일부 지구과학 파트랑 일부 화학 파트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지구 시스템이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각 단원별 문항 수를 보면 지금 총 26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전부 선택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기초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에서 총 5문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에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이제 지구 시스템 전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단원은 화학 파트,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여기 파트가 가장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원별 세부문항 분포인데요. 일단 과학의 기초에서 5문항이 앞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우주 파트도 좀 앞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화학 파트는 거의 뒷부분 쪽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 지구 시스템 파트도 8문항이 군데군데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변별력 있던 단원이 화학 파트 중에서도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여기 단원인데요. 뒷부분에 거의 분포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 핵심 문항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볼 건데, 가장 변별력 있던 문제, 아무래도 화학 파트겠죠. 그 화학 파트를 저랑 이제 함께 같이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추가적으로 가장 쉬웠던 문제, 저희가 아무래도 시험지 분석 영상이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 시험지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그것도 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학생들 당황시켰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지? 하고 좀 당황시켰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웠던 문제, 난이도 하짜리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구 시스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그 다음에 천왕성이 나왔어요. 그죠? 이 문제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들어가고요. 일단 좀 정답을 좀 찾아보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이 있고, 천왕성은 행성이죠, 행성. 그래서 얘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범위에서 가장 기본 개념만 내가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배점이 낮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가장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구의 생명체, 지금 키워드는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가 정답이 맞아요. 생명 가능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인데요. 이건 제가 수업 중에도 당연히 설명을 했지만 저희 구주입에 1티어 과학에서도 이 교재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내용 보기 조금만 보고 갈게요. 일단 지구가 태양보다 크다는 건 애초에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구 표면 온도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은 바다와 육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전부 틀렸고요.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 적중 문항이다. 그럼 이제 가장 학생들을 당황시켰던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가장 당황시켰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단원도 지금 지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이 중에서 보기 디귿을 보시면 기권의 수증기가 구름으로 응결할 때 수증기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공기의 온도를 낮춘다 라는 보기가 있어요. 일단 이 디귿 선지가 왜 당황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중등 때 배웠던 이런 수증기가 구름으로 응결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등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때 나왔던 개념이 고1에서 응용이 돼서 지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의 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는 응결시 열 방출한다. 딱 요 개념으로 배웠다면 이제 고1에서는 그 개념을 지구 시스템이나 물의 순환이랑 연결을 해서 사고형으로 지금 묻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요, 개념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열의 이동 방향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정답을 좀 찾아보면요, 일단 수증기가 액체로 된다는 거는 수증기가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우리가 응결이라고 해서 열이 방출이 됩니다. 열이 방출이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공기를 온도를 낮춘다는 틀린 보기죠.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핵심 문항 분석을 좀 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일단 이 단어는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단원이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항상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표는 1에서 3주기에 있는 원소에 대한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얘는 범위를 준 겁니다. 1부터 3주기라고 범위를 준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는 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 껍질수는 주기를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좀 답을 이거 어떻게 이 보기를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 족분의 주기라는 족분의 주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A가 3이래요. 3이래. 그러면 얘는 1분의 3일 수도 있고요. 2분의 6일 수도 있어. 근데 2분의 6으로 잡으면 주기가 안 맞죠? 왜냐면 얘는 3주기까지라고 했으니까 6주기는 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럼 얘는 1분의 3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는 3주기의 1족이니까 얘는 나트륨이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는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보면 얘는 일단 2족이라고 줬어. 그 다음에 족분의 주기, 이 값이 1이래요. 그럼 족분의 주기는 1인데 족은 2족이야. 그러면 얘는 주기가 2가 되네요. 그래서 2분의 2가 돼서 이 값이 1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2주기의 2족이면 얘는 베릴륨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B도 찾았고요. C를 보니까 얘는 족을 안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족분의 주기가 1이래. 그러면 얘는 1분의 1일 수도 있고요. 2분의 2일 수는 없죠. B가 2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3분의 3까지 가능해. 왜냐면 3주기라고 했으니까 3분의 3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1분의 1이랑 3분의 3 중에 어떤 걸로 가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 이 주기율표의 개형이 머릿속에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3주기에 3족은 없어요. 빈자리야. 그래서 얘는 1분의 1밖에 안 되고요. 1주기에 1족이면 수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C도 수소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를 보니까요, 족분의 주기가 1.5래요. 1.5는 일단 2분의 3이 가능하죠. 4분의 6도 가능은 한데 6이라서 안 돼. 3주기까지야. 6주기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으로 확정이 되니까 3주기의 2족이면 얘는 마그네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D를 전부 찾을 수가 있었고, 이걸 토대로 보기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이걸 토대로 문제를 푸는 문제였다. 그래서 족이랑 주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은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단원인데요. 일단 좀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가와 나는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우리가 결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랑 이온에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가 비금속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자료 돌아와 보시면 가랑 나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가 기억이네요. 그러면 이미 하나는 아는 거야. 아, 기억은 비금속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비금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볼 건데요. 가는 구성원소의 개수비가 1대1이에요. 나는 기억대 디귿이 2대1이야.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좀 자료를 보시면 탄소, 산소, 리튬이죠. 그죠? 탄소, 산소, 리튬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예 먼저 찾는 게 편해요.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유 결합 물질이랑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 어떤 건지 찾고 문제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이 들어가려면 일단 금속은 들어가야 돼. 리튬은 무조건 확정이에요. 그러면 비금속으로 어떤 애를 쓰냐인데요. 우리가 탄소는 잘 안 써요. 왜냐면 탄소는 이온이 되려면 4개를 얻거나 4개를 잃어야 돼요. 근데 탄소는요, 4개를 얻기도 어렵고 잃기도 어려워. 그래서 리튬이랑 여기서 이온 결합이 가능한 애는 산소이고요. 그러면 이미 알아요. 리튬이랑 산소가 만나면 Li2 산소 O1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알아요. 그죠? 그럼 얘를 찾아놓고요. 여기에 대입을 해서 푸는 게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것만 찾았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24번이요. 지금 그림은 화합물 AB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자를 세보니까 총 10개네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자를 하나 얻은 거예요. 하나를 얻어서 전자가 10개가 됐다니까 이 B라는 애는 원래는 전자가 9개였겠네요. 그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9번일 거니까 얘는 우리가 플루오린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2+라는 거는 전자 2개를 잃었다는 거예요. 전자 2개를 잃어서 전자가 10개 됐으니까 그럼 얘는 처음에 전자가 12개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12번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마그네슘이네요. 얘는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AB, 그러면 우리가 AB2를 보시면 얘도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인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요. 전하량 X자로 올리면 MgF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만 또 찾았으면 여기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 문항 보실게요. 26번입니다. 지금 2, 3주기 XYZ로 이루어진 안정된 이온 결합 물질.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 나에 있는 모든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그러면 이온이 됐을 때 전자가 1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애들의 주기율표에서의 범위가 어디냐면 2주기의 비금속 애들, 그 다음에 3주기의 금속 애들, 여기 애들이 이온이 됐을 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XYZ 중에 3주기 원소는 한 가지래요. 3주기 원소는 한 가지야. 그러면 어쨌든 이 중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 그럼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X가 제일 작대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족을 의미할 거니까 그러면 X라는 애가 3주기겠다. 족이 제일 작으니까요. 그러면 Y랑 Z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얘네는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얘네는 이온의 비율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써야 되는데 얘는 그 비율이 1대1이래요. 그럼 얘는 1대1이고 여기서는 그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네요. 양이온수 대 음이온수의 비율이 2대1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좀 찾아와 보시면 일단 X가 들어가는 거 확정이에요. 이온 결합이니까 금속은 무조건 껴야 돼. 근데 Y랑 Z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A랑 B로 뒀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전하량을 X자로 할 거예요. X자로 하면 그게 그대로 개수비가 될 건데 2대1을 만족을 하려면 얘가 2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가 1 플러스였어야 돼. 그래야 X자로 올라왔을 때 X2P1의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전하량까지 찾았고요. 그러면 X1 플러스가 가능한 거는 여기가 나트륨 마그네슘이니까 얘는 나트륨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랑 이 B에 해당하는 걸 전부 찾았고요. 이 자료 이용해서 가로 와서요. 가에서 나머지 애를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좀 이 자료를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도요. 막상 정리하고 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많은 학생들이 이거 충분히 연습 안 했으면 좀 제일 어려웠을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1학기 1차 지필평가 총평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총평 및 학습 전략은요. 일단 이번에 좀 구리고 시험지를 보니까 단순 지식 암기를 묻는 문항보다는 자료 해석 능력이 점수를 결정짓는 구조였어요. 그 다음에 자료 제시형 문항의 압도적 비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80% 이상이 표, 그래프, 그림 이런 거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화학 파트 24번, 그 다음에 26번 이런 문제처럼 화학적 원리랑 계산을 결합한 문항들이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한 보기 구성. 이게 문제를 푸실 때 꼼꼼하게 안 풀면 낚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항상 이런 단어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입니다. 기말고사 등급을 결정하는 단어는 이제 물리의 역학 파트가 될 건데요. 아무래도 중간고사에서 변별이 크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리 역학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만 나오면 문제가 조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 상황이 주어질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문제 상황을 잘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물리 파트도 자료 제시형 문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표, 그림, 그래프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해석하는 연습을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보기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하셔야 되고 문제를 푸실 때는 얘가 왜 맞고 얘는 왜 아닌지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재 안내 및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하이탑 통합과학으로는 개념, 이론 진도를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출필,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숙제 교재, 얘는 이론 교재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는 5월달 동안 진도를 다 나가고요. 6월달에는 1티어 과학을 저희가 문제를 풀 건데 얘가 이번에 적중률 1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다 출제됐던 만큼 이번에도 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대략적인 좀 수업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주 이론 진도를 나가요. 이론 진도를 나가고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주간 테스트는 25문항으로 된 시험지인데요. 한 문제당 4점이고요. 저희의 통과 점수는 90점이에요. 두 문제까지 안정이고 두 문제 이상 틀리면 이제 미통과라고 해서 미통과를 하면 주중에 클리닉이 와서 저랑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할 거예요. 90점 이상 맞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물리, 역학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답 노트도 필수적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시험지 분석 및 해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